지침서에서 먼저 처음으로 보셔야 될 페이지가 10페이지예요. 10페이지에 보면은 여기 지금 학교 정보 수정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사 지금 아까 전에 보여드린 제가 붙임 이외에 그 일정대로 지금 가는 거예요. 지침서 10페이지 보시면 학교 정보 수정 방법에서 학교 개원 확인 후 수정 사항 발생 시에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진행 절차는 저희 시스템에서 표준 코드 관리 메뉴에 들어오셔서 표준 코드에 가시고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이라는 메뉴가 따로 있어요. 여기 오셔서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창이 하나 떠요. 기존에 들어있던 학교 정보가 다 창이 뜨고요. 거기서 변경되는 내용만 변경을 하신 다음에 신청 사유를 등록하시고 저희 수정 요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저희 센터에서 보고 이상 없으면 승인을 거의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신청을 하실 때 유의하실 점 하나는 학제 구분별로, 본분교 구분별로 각각 조회해서 학교 개황 확인 및 수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년제 대학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이제 대학원도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이 그 대학, 그 다음에 본교, 그 다음에 각 대학원별로 각각 학교 단위로 떨어져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각 대학원별로도 뭐 대학 원장명이 변경되거나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주소도 다를 수 있고요. 전화번호, 팩스번호도 다 다를 텐데 그 단위별로 학제 구분별, 본분교 구분별로 각각 조회해서 개황을 확인하고 수정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학교 정보 수정 요청에서 가장 큰 축을 이루는 또 하나가 대학원의 신설 폐지예요. 대학원이 신설되거나 폐지됐을 때도 이 메뉴를 통해서 처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학교 정보 수정 요청 메뉴에 들어오시면 대학원 신설 요청, 대학원 폐지 요청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 신설과 폐지가 일어났을 때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면 되고, 이것도 별 이상 없으면 저희가 그냥 승인을 해드리고 있어요. 다 그 대학원 신설과 폐지를 하실 때 선생님들이 가장 이제 놓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학원이 신설되면 당연히 그 대학원의 학과도 신설이 되겠죠. 분명히 한 개 이상의 학과는 신설이 되겠죠. 그리고 대학원이 폐지된다면 그 폐지되는 대학원의 학과들은 당연히 폐지가 돼야겠죠. 학과들도 같이 폐지가 돼야겠죠. 근데 뚜껑만, 대학원만 신설, 대학원만 폐지를 해놓고 소속 학과들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조사할 때마다 마감할 때 검증을 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대학원이 신설됐거나 폐지됐을 때는 반드시 자율분류기술서를 작성해서 학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하거나 이런 작업을 거쳐주셔야 된다라는 거를 숙지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대학원 신설 폐지는 사실 그 대학원 담당자가 자율분류기술을 학교 정보 수정 요청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총괄 선생님이 안 챙겨주시면 그 사람은 신설됐으니까 대학원만 신설해놓고 폐지됐으니까 대학원만 폐지해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후속 작업을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요거를 한번 기억해 놓으셨다가 메모해 놓으셨다가 이거 대학원 신설 폐지될 때는 학과도 신설하고 폐지해야 된다. 자율분류 기술서를 써서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학교정보 수정 요청에서 할 수 있는 메뉴 중에 또 마지막이 단과대 정보를 반영하는 건데요. 저희 단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분류기술서 쓰실 때 전체 학교에 깔려있는 단과대가 다 풀로 들어가 있어요. 사실 단과대학 명이 뭐 학교마다 다 다른 걸 쓰진 않잖아요. 뭐 경영대학, 문과대학, 뭐 공학대학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이제 비슷한 단과대명을 쓰시기 때문에 단과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풀을 저희가 깔아드렸고 거의 거기서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의 단과대명이 되게 독보적이야. 뭐 예를 들어서 뭐 린튼 글로벌 스쿨 아니면 뭐 고라니 대학 같이 되게 뭐 특이한 우리 학교만 가지고 있는 단과대명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그 단과대를 쓰는 모든 편제 단위에 대한 뭔가 자율분류기술을 쓰시기 전에 그 단과대를 먼저 신설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단과대학 신설 요청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이 단과대학명을 입력하시고 신청서를 등록하시고 버튼 클릭하시면 센터에서 승인을 해드려요. 지금 전체 대학 400여 개 학교가 있는데요. 한 번도 생성되지 않은 단과대학명만 단과대학 신설을 하시면 돼요.
단과대학은 우선은 풀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서 검색이 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학교정보 수정 요청 메뉴로 오셔서 단과대학 신설 요청하시고 신설 승인이 떨어지면 그때 그거에 대한 합의 편제들의 자율결서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선생님들? 네, 어려운 거 있으시면은 뭐 저희 연수 끝나고도 다 질문 받으니까요. 질문해 주시면 되고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는 거꾸로 갈 거예요. 지금 학교 정보 관리, 학교 개황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요거는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금방 훑고 지나갈게요. 학교 정보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이제 그 컬럼이 구성되어 있어요. 뭐 학교 명이 들어가 있고 본분교가 들어가 있고 학제가 뭔지 지역이 뭔지 법인명이 뭔지, 뭐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쭉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사실 뭐 특별할 건 없고요. 사실 학교정보 수정은 뭐 총장명이라든지 이런 거 빼놓고는 거의 수정이 아주 자주 일어나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설명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학교 구분이나 본분교는 선생님들이 직접 입력이 불가하게 아마 막혀 있을 거기 때문에 요거는 따로 아마 학교 명 같은 게 변경되면 우선 공문을 발송해서 수정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지금 하반기 조사에 저희가 학생 규모, 요거 사실상 학교의 재적 학생 수가 여기 나와 있는 구분이 바뀔 만큼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혹시 대학원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8월에 4-마에 재적 학생 현황을 공시하고 있잖아요. 그 정보가 이미 지금 학교마다 다 픽스가 돼서 나와 있을 거예요. 지금 7월이잖아요. 요 재적 학생 현황 2022년에 공시될 8월 공시 항목에 4-마 재적 학생 현황에 나와 있는 재적 학생을 한번 기준으로 해서 요게 지금 현행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학생 규모 이거 되게 옛날에 처음에 저 2013년에 표준부 시스템 여기 세팅이 될 때 있던 재적 학생 수가 그대로 와 있을 수 있는데 벌써 10년이 지났잖아요. 재적 학생 수 규모가 좀 바뀌었을 수도 있죠. 입학 정원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한번 올해 기준으로 확인해 주시고 변경되는 사항 있으면은 요거 한번 바꿔주세요. 그리고 뭐 학교명, 영문 중문이 있다 이런 것들은 이거 영문 중문 알림이 가거든요. 정보가 활용되니까 잘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실 별로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총장명, 대학원장명 요거 한번 보실까요? 이 총장명, 대학원장명이 가장 많은 이제 학교정보 수정 요청의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인데요. 요거는 만약에 직무대행일 경우 있잖아요. 총장명일 경우에. 그러면 뭐 홍길동 땡땡땡 하고 괄호치고 직무대행이라고 표시해 주시면 되고 대학원은 총장명을 가름하지 마시고 각각의 대학원장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상하반기에 가장 3월달, 9월달이 되면 이 대학원장명이 바뀌었다라는 학교정보 수정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들이 저희 쪽에 입력해 주시는 학교 정보 수정 요청 있잖아요. 이게 변경이 되면 대학 알림이 학교 개황 정보가 실시간으로 변경이 돼요. 그래서 혹시 총장명 같은 경우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바로바로 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